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서 미국 증시가 거품론과 추가 상승론의 팽팽한 대결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소식도 있지만 불안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시장 상황에 비해서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증시가 하락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증시가 올라가야 될 이유만 보인다라는 이유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미국 증시 거품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요건 완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개정이 되어서 대주주의 요건이 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받는 소식이 또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8년 만에 최다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매입은 원래 호재거든요.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한다거나 또는 기업에 대한 어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사주 매입이 8년 만에 최다치를 찍은 것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달력도 마지막 한 달 남아있는 부분, 마지막 주간,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바로, 새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공유로비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네. 아침부터 노래 왜 하냐고요? 그런 거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또 예전에 18번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작. 이제 12월이 지나고 이제 정말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1월이 온다. 그런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하고도 같이 붙이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올 한 해 증시로 쏠린 투자자들이 19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을 연상시킬 정도로 거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일부 측정법에 의하면 닷컴 버블의 붕괴가 시작됐었던 지난 2000년 수준의 증시가 근접했다라고 지적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과거에 이런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거품과 증시가 근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품이 다시 시작된다? 네, 다시 거품이 나왔다? 그 증시, 그 위치가 가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1990년대 그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와 지금의 경제 수준은 규모 자체가 달라요. 체급 자체가 다른 거죠. 내가 3살 때 먹던 밥하고 20살 때 먹는 밥하고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3살 때 먹던 밥, 그냥 이유식 뭐라고 그럴까요? 한 주먹. 그거 먹었다고, 야, 너 그만큼 먹었으면 됐어. 가. 너 그때 3살 때도 그렇게 먹고 배탈 났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이상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닷컴 버블과, 그 다음에 더 간다라는 이야기들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죠. 노무라 증권 뉴욕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소재 자산운용사 이 사람도요. 인터넷 버블 이후에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광란을 본 적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연상시킨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의 교수 한 사람은 20년 전처럼 명백한 버블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버블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기준을 20년 전으로 갖다가 비교를 해놓고 그러한 버블이 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는 식으로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면서 쏠림 현상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당연스럽게도 거품이 일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증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걱정거리를 계속 안겨줘야지 증시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싹 들어가야지 돼요. 네, 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거나 걱정거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지만이 시장이 이제 장밋빛 전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짜 거품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아직 거품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시가 당장 가라앉을 이유는 그래서 뭔데?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네. 연준에서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할 방침이고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있었던 양적 완화의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다.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요. 시장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의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즉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돈의 힘이 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금리가 인상이 되든 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걸 뭐냐 그러면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로금리 상황인데 여기서 돈이 계속 또 풀리고 더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들. 예전에 그 2017년도였던가요? 옐런 의장이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실업률이 이제 좋아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출구 전략을 조금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갔었던 것처럼 이렇게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뭔가 해소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린 상황들을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구 전략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아직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버블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에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작은 조정들만 해놓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이 버블이다. 국내 시장이 많이 올랐다.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 요소들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지아주 상원 의원의 결선 투표 내달 5일에 있다고 합니다. 1월 5일날 이제 투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민주당이 이 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가져오게 된다면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달성된다라고 합니다. 이 블루웨이브가 왜 나쁘냐면요.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대통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좋긴 좋겠죠. 그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그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요. 기업을 좀 옥죄는 그런 형태거든요. 기업의 세금을 늘린다거나,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규제, 증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좀 장악할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다시, 이제, 여기서 다수당으로 돼가지고 상원을 장악해버리게 된다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되겠죠. 그럼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에 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영국발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만 탑승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여행 제한을 또 강화하고 있다. 뭐 등등의 얘기들. 지금 이거는 어차피 뭐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백신의 보급이 얼마만큼 더 원활히 빠르게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내년 1월까지는 계속 불안 요인을 가지고 가야 될 거고요. 빨라야지 내년 2월, 3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없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관련한 어떤 백신 기업이라든지 또는 유통 또는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기업들은 들썩거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경기부양책 관련한 이야기들 지금 일단은
뭐 해결은 됐어요. 그죠? 가결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 현금 지급 규모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또 서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부양책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안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의회가 합의한 수준에서는 승인이 될 것이고 아무리 안 돼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막 여기서 으름장을 놓고 뭐 더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 규모가 더 커져버리거나 그죠? 아니면 최소한 의회가 합의했었던 그 정도 수준에서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특별히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계속 버티게 된다라면 이제 셧다운에 대한 정부 셧다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불안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조업 지표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 그다음에 잠정 주택 판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고 1월 1일은 이제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31일부터 쉬지만 미국은 31일까지는 증시를 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당장 이제 시장을 옥죄할 만한 그런 어떤 나쁜 재료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 좀 괜찮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부담은 가질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대주주 요건 강화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많아요. 그거 내년이 되면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청와대 청원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죠. 지금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그런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시행령이 해를 넘겼다. 뭐 일단은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동학개미의 승리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일단은 이번에 국회 처리가 뭐 지연이 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대주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이번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양도세에 대한 부과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대주주의 범위가 가족 합산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 되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유예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 요건 하향을 철회를 했다라는 부분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하향을 철회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물량이 우르르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다시 스탑이 되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개인들 순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고 뭐 등등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내년이 되면 다시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종목당 지금 세금을 낸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0억 원이지만 이제 이것이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의 20%, 즉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혼자서 3억 원을 보유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가족 합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가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요.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조부모, 외조부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까지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손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손자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통틀어서 위로 3번, 아래로 3대인데 총 6대에 걸쳐가지고 보유물 합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할아버지도 주식을 뭐 삼성전자 한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머니는 한 1,000만 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좀 가지고 있고, 저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도 가지고 있고, 예?
그냥 우리 부모님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손자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우리 아이는 지금 뭐 10살, 11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이 지금 대주주 되게 생겼어요.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은 얼마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 합산이 돼버리게 되면 대주주를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가족 중에 한 명한테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게 아니겠죠. 모두 합산이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도 대주주 되고 아들도 대주주 되고 뭐 손자도 대주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클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대로 안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이게 네, 하여튼 말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으로는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죠. 이 세금 자체도요, 20%, 25%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 대주주의 요건을 지금 이거는 네, 아무튼 네, 뭐라고 좀 설명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총 10억 원 이상의 지분율 1%가 뭐 대주주다. 뭐 코스닥에서는 시총 10억 원 이상 지분율 2%가 대주주다. 뭐 이렇게 요건이라고 하는데, 금액으로 땡겨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시총 10억 원 이상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10억 원 이상 기업들은 다 상장 폐지되는데 무슨 시총을 10억으로 잡아놓고 아무튼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근데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격을 매겨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건 세금을 무조건 물려야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서 사실적으로 이제 주식 보유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거래세를 또 내야 되는 거고, 뭐 폐지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당장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손실나면 또 손실나는 것에 대한 이거는 네, 많이 벌어도 이제는 정부가 너무 많이 뜯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네, 그런 얘기들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열받네요.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분통 터지는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이 8년 만에 최대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지수 방어해라고 해서 자기 주식들을 사들이는 것이 자사주 매입인데, 보통은 이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경영자가 사들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회사는 망할 회사 아니야,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는 거 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버리게 되면은 유통주식이 작아지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주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24일까지요. 네, 지난주까지 자사주 취득 체결을 신고한 그런 기업들은 516개사, 지난해는 315개였는데 516개로 늘어나면서 63%나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6개였는데 이것을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가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어하고 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뭐 등등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근데 효과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자사주를 매입을 한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소각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주들의 어떤 그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건데 소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사주를 취득해가지고 소각한 기업들은 실제로 이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 결정을 한 곳은 42곳, 516곳 중에서 42곳밖에 되지 않는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이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다라면 이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일단 저가대에서 자사주를 샀잖아요. 그럼 지금 수익이 뭐 100%도 200%도 나왔을 수 있잖아요. 수익이 이만큼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얘들이 소각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그냥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사주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 뭐 수익을 냈다고. 사실 근데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가에 샀는데 만약에 현대자동차를요 이거를 뭐 한 10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20만 원에 왔어. 자사주 매입을 했어. 뭐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건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소각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자사주 매입한 것을 내가 다시 토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1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운영하는 팀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소각해서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건데, 네. 이것을 팔아치우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회사의 주식 운용자라고 하더라도, 네. 소각 안 할 것 같죠. 그러면 소각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주주의 어떤 자사주 매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물량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소각을 한 회사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소각을 하지 않은 회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지금 사상 최대치, 뭐 8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게 네,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올라왔다는 부분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열받는 소식들이 좀 있네요. 네, 미국 증시가 거품과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지난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근접했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대주주의 요건 완화 이게 1월에 개정이 될 것이다. 근데 다른 것마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뭐 이거 가족 합산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열받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가족 합산은 없애고 사실 3억 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금액을 낮춰서 완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가족 합산은 없애야죠. 이게 가족 합산에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투자 자금 자체를 제한을 시켜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담될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8년 만에 최다치를 찍었는데 이것이 그냥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소각을 해줘야 되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물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답답한 내용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증시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보고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이 투기꾼에게 이롭지 않은 제도를 고안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투기꾼이 돈을 번다는 것은 곧 당국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여기에 있었어요.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는가인데 그냥 네, 자기 밥그릇이나 아니면은 그냥 현재 시점 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정말 네, 속 터질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증시의 상승으로 조금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성공 투자하셔가지고요. 네, 그래도 뭐 일단 당장은 그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앞에 와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아직 시간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시부터 네 라이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시고요. 아침 9시에 라이브 오셔가지고 방송 같이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